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함으로 해서 한민족이 확실하게 그 분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삼국 통일에서 맨 먼저 그 백제가 멸망을 했죠. 그 백제는 그 삼한의 주력인 마한에서 일어나 가지고 마한을 전부 흡수했어요. 근데 이제 삼한이 마한, 진한, 변한인데, 진한, 변한 이거 두 개 합쳐도 마한의 반밖에 안 되는 세력이었죠. 그 얘기는 백제가 훨씬 더 강성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 백제가 18만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이 정립이 됐죠. 배달민족은 예맥과 사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예맥에서 고구려가 나왔고 사만에서 신라 백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려 신라 백제로 삼국이 정립됐는데, 백제와 고구려가 망함으로 해서 비로소 한민족으로 분화가 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예맥은 그 발해라는 이름으로 북쪽에서 있었죠. 백제는 신라보다 강성했어요. 왜냐하면 신라는 진안에서 일어났고 백제는 마한에서 일어났는데, 마한을 다 병합했고 신라는 진안을 병합했고 뒤에 이제 가야를 병합해서 변한까지 다 합쳤지만은, 진안 변한을 합쳐도 마한 반밖에 안 돼요. 원래 세력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백제는 신라보다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백제와 신라가 대야성, 지금의 합천, 경남 합천에서 싸워가지고 신라가 대패를 했어요. 그때 김춘추의 딸 고타소가 죽었어요. 그래서 김춘추는 고타소의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고구려에 가서 병력 지원을 요청했는데, 연개소문이 그 병력 지원을 거절했죠. 그러니까 다시 김춘추가 당나라로 건너가서 병력 지원을 요청했어요. 삼국사기 선덕광 11년 642년에는 임금이 장차 백제를 정벌하여 대야성에서의 패배를 보복하기 위하여 이찬 김춘추를 고구려에 파견하여 군대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에 앞서 대야성에서 패배했을 때에 대야성 도독 품석의 아내도 함께 죽었는데, 그녀는 김춘추의 딸이었다. 김춘추가 딸의 죽음을 듣고 하루 종일 기둥에 기대서서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사람이나 물건이 자기 앞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나라가 참전을 하고 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백제가 항전을 해요. 그 당시 당나라는 고종 때인데, 고종은 병약했고 아무 힘이 없었고, 그 측천무후가 그 정권을 완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측천무후가 13만 대군을 파병을 했어요. 신라가 5만 대군을 동원했기 때문에 합이 18만 연합군이 편성이 된 거예요. 근데 백제도 5만 정도 대군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역사책 어디에도 백제가 이런 대군을 동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백제가 망해버린 뒤에 그때 왜군이 4만 명이 지원군으로 참전을 해요. 근데 처음에 백제가 5만 대군을 동원하고 왜군이 한 4만을 동원을 했다면은 10만 대군 가까이 되잖아요. 거기다 고구려는 10만 대군도 더 동원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왜가 연합군을 편성했다면은 뭐 18만 대군이나 뭐 얼추 한 20만 대군하고 붙으면은 한번 붙어볼만 했겠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삼국사기 의자왕 20년 660년에 보면은, 의자왕은 당나라와 신라 병사들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장군 계백을 파견하여 길사대 5천을 거느리고
황산벌로 나가서 신라군에 맞서 싸우라 했다. 근데 지금 그 황산벌로 오고 있는 사람이 김유신인데, 김유신이 5만 대군을 거느리고 오는데 5천 명을 가지고 나가서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계백은 4번을 싸워서 모두 이겼으나 병사가 부족하고 힘이 다하여 마침내 패하고, 계백도 전사함으로 임금은 병사를 합해 웅진 어귀를 막고 강을 따라서 부대를 주둔시켰다. 나당 연합군 18만 대군을 사실 백제는 감당할 국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백제의 국력에 비해 볼 때 도저히 감당 불가능한 대군이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가 사는 길은 백제 고구려 외가 연합군을 편성하는 길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자기들끼리라도 대군을 동원해 사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요충지를 확보도 못하고 결국은 도성이 노출돼 가지고 허망하게 망해버린 거죠. 삼국사기 의자왕 20년 660년에는 의자왕이 태자 부여효와 함께 북쪽 변경으로 달아났다. 소정방이 성을 포위했다. 의자왕의 둘째 아들 부여태가 스스로 왕이 되어 병사들을 지휘하여 성을 굳게 지켰다. 태자의 아들 부여문사가 왕자 부여융에게 말하기를, 이 태자는 부여효죠. 임금과 태자는 이미 성을 나가버렸고 숙부는 무엄하게도 스스로 왕이 됐으니, 숙부라는 것은 부여태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당나라 군대가 포위를 풀고 철수해 버린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당나라 군한테 그 사비성이 포위됐는데 왕하고 그 태자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성을 지킨다고 하는데, 여기서 당나라군이 철수를 해버리면은 부여태가 왕이 된 거가 어찌 보면은 반역을 한 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말하면서 지금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수하들을 모두 데리고 밧줄을 타고 성벽을 넘어 도망쳐 버렸다. 백성들도 모두 그들을 따라 도망쳤으나 부여태는 그들을 막지 못하였다. 여기서 부여태가 잘못한 거예요. 부여문사가 그 말 할 때 그 목을 쳐야 돼. 그래야 성이 지켜지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소정방이 군사들을 시켜서 성곽에 뛰어올라 당나라 깃발을 세우게 하였다. 부여태는 형세가 다급해지자 성문을 열고 나와서 살려주기를 청하였다. 이때 임금 및 태자 부여효가 여러 성과 함께 모두 항복하였다. 여기서 임금은 이제 의자왕을 말하는 거죠. 소정방이 의자왕과 태자 부여효, 왕자 부여태, 부여융, 부여연 및 대신과 장병들 88명과 주민 12,807명을 당나라 서울로 압송하여 갔다. 백제는 사전 대비를 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대군을 맞아가지고 허망하게 망해버렸죠. 결국은 사비성을 기습당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멸망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수도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지방에서 응원군이 왔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과연 그 백제의 그 통치 체제가 무너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뭐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하여튼 전혀 응원군이 없어요. 뒤에 이제 망한 뒤에 그때서 뒤늦게서 이제 부흥군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의조왕과 포로 한 12,000~13,000명이 끌려갔다, 이런 얘기죠.
백제는 본시 5부 37군 200성 76만 호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때 각 지역에 웅진, 마한, 동명, 금년, 덕안 등 5개 도독부를 나누어 두고 각 주와 현들을 통솔하게 하였으며, 우두머리를 뽑아 도독, 자사, 현령을 삼아 다스리게 하였다. 백제가 인구가 76만 호라 그랬어요. 근데 고구려가 뒤에 보면 69만 호라 그러거든요. 성이 200개인데 176개고. 그러니까 고구려가 백제보다 인구도 적고 성도 적어요. 그런데도 도독부는 백제는 5개고 고구려는 9개예요. 좀 뭐 이상하죠. 그런데 이 기록을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76만 호를 5명수로 추적하면 380만 인구예요. 근데 그때 백제는 지금으로 말하면 충청도 전라도 이 두 도인데, 1543년 중종 38년에 조선 8도 인구가 약 4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543년이면은 이때로부터 이게 660년이니까 얼추 1000년, 한 900년 후잖아요. 900년 후에 조선 8도 인구가 400만인데 두 도 인구가 380만이라는 게 말이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전혀 엉터리 같은 얘기다. 이상 그 백제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백제 부흥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제가 망한 후에 그 유민들이 그 부흥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려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제 처음에는 백제가 신라와 나당연합군하고 싸웠는데, 그 당나라가 부여중을 그 웅진도독부 도독으로 만들므로 해서 백제 부흥군이 웅진도독부 밑으로 가서 붙어서 신라하고 싸우니까, 말하자면 이제 백제 부흥군이 처음에는 당나라에 반대해서 싸우다가 당나라 편이 돼버리고, 또 이제 신라는 고구려 부흥군하고 또 합세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고구려 신라가 한편, 백제 당나라가 한편,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그런 복잡한 전개가 벌어지는데, 어쨌거나 그 백제 부흥운동 얘기를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